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 3일 셋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구형 2년을 받은 검찰 구형에서 2년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또 백현동 4단계 상향 조정은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대선 때 거짓말을 한 혐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자, 1심 선고 드디어 이번 금요일 15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일 그 하루 전날에는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는 날로 잡았죠. 그리고 또 그날은 김혜경 씨에 대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역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14, 15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될 텐데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조금 전에 마지막 꼼수를 하나 던졌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그 목적은 갈라치기, 이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갈라놓는 이관계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타기입니다. 이재명 1심 선고 그리고 김혜경 1심 선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를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 그러니까 여권에서 제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고, 그리고 특검 추천도 지금까지 야당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제3자가 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완화된 특검법을 14일 날 수정해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대안이라고 하지만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게 왜 꼼수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한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일축을 했습니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죠. 갈라치기는. 오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표결을 하겠다. 자, 지금까지는 이번에 세 번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이죠.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재투표에서 8석이 이탈을 하지 않아서 부결이 됐던, 자, 세 번째로 이 수정안을 다시 세 번째 특검법을 내면서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이 4개였는데 두 번째는 8개로 넓혔고 이번에는 13개로 넓혔습니다. 계속 독소조항을 더 집어넣는 상황이고 특검 추천권은 여전히 야권이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사 대상을 줄이겠다. 그리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일종의 꼼수를 쓰는 그 법안을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내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근데 이거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다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탈탈 털어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이제 특검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특검을 하면은 그때 윤 대통령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러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김건희 여사를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인권유린이다.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이거는 자, 이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런데 명태균 씨 아직 구속영장도 발부 안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이런 것들도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사건이죠. 이것을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제3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특검 추천도,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까지 이 최상병 특검법에
특검법 때 주장했던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 등 제3자로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한 것은 최상병 특검 때였습니다. 최상병 특검 때 이 야권에서 무조건 특검을 추천을 하면은 이것은 불공정하니까 과거에 했던 것처럼 대한변협회장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방식도 검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그 총선 무렵에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3자 특검 추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안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이 마치 한동훈 대표가 여기도 제3자 특검 추천을 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쨌든 독소 조항을 이유로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좀 난처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겠죠. 난처하게 해서 자, 독소 조항 다 뺐으니까 그러면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 안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 일축을 한 겁니다. 1차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차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할 때 그때보다 더 강화된 독소조항이 더 많은 것을 계속 넣어놨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이재명이 1심 선고가 되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는 그 1차 때보다 더 자기들 말로 좀 유연한,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뺀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죠. 하나는 여건을 어떻게 해서든 분열을 해보겠다. 한동훈 특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 조항을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탈을 노려서, 만약에 그때 8표 이상이 108명이니까는 8표 이상이 이탈이 되면은 그게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여건이 완전히 분열이 되고, 또 그 다음날, 그날, 김혜경 1심, 그 다음날 이재명 1심을 좀 묻히게 하는, 희석시키는, 여론에서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던졌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 지금 여건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파는 계속 분열을 하고 있는, 흩어지는 이 상황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 7시에 보내드리는, 매주 월, 화, 수, 목, 금 보내드리는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파가 어떻게 뭉치고 있고 좌파가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는 뭐든지 던지는 차원에서 이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 최근에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데, 그전에 총선 때 했던 이조 심판론,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15일 선거가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조선 제일검 이렇게 상당한 활약을 많이 했죠. 조선 제일검답게 이 선거법에 대해서도 핵심을 찔렀습니다. 아킬레스건, 이재명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찾아내서 핵심을 찔렀는데, 이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이번 금요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다. 자, 어떻게 왜 이렇게 유죄인 사안인지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 김문계 씨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거짓말이죠. 자,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거짓말을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대장동 사건이 막 불거져서 이제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었죠. 그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왜 고 김문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으로서 이 대장동 밑거름을 거렸던 인물이죠.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알았다고 하면은 본인이 대장동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 호주, 뉴질랜드 같이 다놓은 것들이 나왔어도 무조건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 씨가 그때 그 개발을 해서 초과 이익은 환수를 해야 되는, 성남시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그 대장동 일당들과의 협약에서 넣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묵살당했죠. 그래서 만약에 김문기 씨의 주장대로 했으면 대장동 쪽에 돈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들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장동에 400매덕 뭐 저수지를 묻어놨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주는 대가로 그래서 무조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던 거다. 그게 선거에 큰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인데 대장동에 연루가 돼 있으면은 그것을 언론에서 막 기사화가 됐을 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재질이 무겁다는 거고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을 했다. 이게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된 그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 그 성남공항과 그 건설 현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 있으면 고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그 고도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산 중턱에 옹벽을 파가지고 아주 불안한 그 모습이 그때 사진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아파트, 그 그림이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저 백현동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는데 무선 특혜를 줘서 저런 아파트가 이상한 형태의 아파트가 생겨난 거지. 이래서 웅성웅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는 그 용도 상향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재질이 무겁다는 이야기죠. 공직선거법이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은 이재명의 1심 선거 공판 생중계를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판사 급박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 자, 무죄면은 그건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무력 시위를 해야지. 왜 자꾸 그 판사 급박만 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급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아. 자, 이렇게 또 오늘 이재명을 직격을 했습니다. 15일 1심 선거 앞두고 이재명의 마지막 이관계 또 물타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갈등 정폭작전 최후의 수단을 발휘를 했지만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